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공장 노동운동 관련된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우리만 잘 살자는 투쟁 제고하자는 현대차 노조위원장 충고에서 현대차 노조가 30년 이상 투쟁해 평균 연봉 9천만 원을 쟁취했는데 결국 대한민국 10% 기득권 세력이 되어 부자 되기 운동, 차기 노조집행부 선거 후보들은 정년 연장이나 총고용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공장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만은 아닙니다. 중소하층 기업체를 수탈하고 독과점 품목 판매를 통한 소비자를 수탈하며 저임금 착취구조를 통해 쌓은 이윤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의 지불 능력 때문입니다. 거기다 인력을 확충하지 않은 채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장시간 노동을 통한 이윤 극대화 전략이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선거 시기 노조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내걸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시간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개인의 임금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종액 인건비 유지 또는 인하 전제 속에서 고용 전략을 펴기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결국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 담합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측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력을 장시간 노동 체제 속에서 상대적 이 고임금을 지급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총인건비를 매출액 대비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고 그 결과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의 고배당과 경영진의 고연봉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큰 담합 구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청와대 백원호 별동대원 극단적 선택 왜 그랬겠는가. 조선일보는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된 김태우 폭로 전면 재수사해야. 중앙일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은 정작 누구인가. 동아일보는 청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 법대로 수사가 논란 잠재우는 길이다. 문화일보는 백운호 별동대원 죽음 현 민정실의 압박 혐의도 밝혀야 한다. 문화일보는 유재수, 천경덕, 윤건영, 김경수 커넥션 이건 또 뭔가 라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봉건왕조 시대와 달리 다양한 통치기구를 가진 현대 국가의 경우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입법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를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청와대가 불법에 대해 감찰하는 과정에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 균형은 무너지고 맙니다. 대통령 중심주의 하에서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되기 쉬운 것처럼 청와대 감찰 기능이 초법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든 공수처가 신설되어 수사하든 정치적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도 사법적 판단이었다기보다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여러 논란도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 판국의 최종 책임자 문은 책 3권 읽었다 홍보, 문화일보는 문 남북이 도망가 애 낳자는 책 추천 종북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휴식도 없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읽은 책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무슨 책을 읽었다는 등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언론이 책 내용에 대해 과도하게 이념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까십거리일 뿐입니다. 국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민생 법안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 해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법안. 매일경제신문은 20대 국회 또 파행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법안이 민생과 관련됩니다. 패스트 트랙 법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여당 플러스 야사당은 사활을 건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이라고 비판하고 국민 심판을 말하지만 현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적 유권자들은 선거 때가 되면 기존 정당 후보들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 파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후진적 정치인 것이죠. 북송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또 강제 북송 위기 몰린 탈북자들 정부는 뭐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탈출한 탈북민 10여 명 23일 체포돼 28일 중국으로 추방됐다가 29일 베트남에 재진입 시도 중 재차 베트남 공안에 체포됐다라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세계 인권선언 제9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13조 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에 입각해서 한국과 베트남이 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탈북자들이 어느 곳을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확인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국민연금을 지금이라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해서 예고된 기금 고갈 경고 눈 감고 연금 사회주의 탈선, 자산운용 수익 극대화 위한 전문 효율성 제고 시급, 스웨덴 캐나다 참고해 정부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현재 기금 714조 원에 달한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사설로 내보냈는데요. 기금 고갈을 지속적으로 지금 선전하는 것은 협박입니다. 복지정책이라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 외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연금을 지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3대 연기금이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꼭 기금을 쌓아놓고 연금을 지급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매년 예산에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금을 투자한 주식 지분만큼 개입하는 것이 왜 연금 사회주의입니까? 이것은 주주자본주의입니다. 보험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보험산업 기반 흔드는 과잉 청구, 사기, 건절 조치 서둘러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치솟는다. 손해율 상승은 손보사 적자로 이어지고 이것은 보험료 인상 압력을 하게 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의료소핀과 과잉 진료 문제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보험을 민간 자본에 맡겨두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사고나 개인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노후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민간 자본에게 이 보험을 맡겨둠으로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통신요금 관련 한경신문은 장관 통신 3사 회동서 요금제 얘기가 왜 나오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요금 인하 인가제 폐지하고 차별화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공공성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통신 민영화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도로 위로 수많은 차와 사람이 지나가듯이 통신 역시 공공성에 기초해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대기업 변화의 바람, 내년은 에이자일 경영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LG그룹 임원 인사 세대 교체, 기민하게 기획 포착 한 발 앞서 투자하는 에이자일 경영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기업 변화 바람이라 하면서 족벌, 재벌 대기업의 부의 세습을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재벌 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임원이나 세대 교체가 아니라 부의 약탈이나 독점이 금지돼야 합니다.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재벌 체제 그리고 이 부의 세습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